자, 이번 시간에는 합격 답안을 생산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답안, 조금 더 1점이라도 더 딸 수 있는 답안을 생산할 수 있는 비법이라 그럴까? 원칙이라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실제 논제들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논제들은 쌤이 나름대로 재구성한 거니까 뭐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그 어떤 채점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채점관 입장에서는 1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그런 답안이 어떻게 구성 가능한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쌤이 설정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게 사례 2가 과거에 동국대 면접 구술 면접 문제로 나온 문제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공영 유발 시설이 들어오기로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사전에 뭐 어떤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가 있고 합의가 있었겠지만 완전한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뭐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에 그런 갈등이 많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강행하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자기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일이 풀어지게끔 뭔가 뭐 어떤 지지 여론을 또 이끌어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민들이 크게 두 편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고속도로를 우리가 점거를 해서 우리들의 그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자. 안 그러면 공사 강행 시작되고 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또 한편에서는 그는 너무 오히려 뭔가 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고 불법적인 거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산보일 평화적인 산보일배 시위를 하자.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들도 우리 진정성을 알아주고 뭔가 이 지지를 보내줄 것이다. 토론을 해도 결론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수험생 본인의 마을에 이런 일이 생겨서 본인에게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택권을 준다면 본인이 어디 찬성하겠느냐 하는 것을 면접 문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쌤이 이 문제하고 뭐 이 문제를 같이 추가해가지고 만약에 논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자 싶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도 수많은 선택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쪽으로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 갈등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갈등도 있을 것이에요. 문제는 이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의 요소가 뭐냐?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토론을 벌일 때 어떤 요소 때문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인지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사례 2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 사례 1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거기 그 자료에 보듯이 어느 A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평소에 일부 소수지만 장애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언젠가 돈이 생기면 여유가 있으면 장애우들이 좀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편의 시설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 한편 어학실 습실이 넓고 뭐 요즘 기준으로 보면 너무 후져가지고 애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개편을 하고 싶었는데 역시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어느 독지가가 학교 운영하는데 쓰시라고 돈을 5천만 원을 내놓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먼저 할까 이걸 먼저 할까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험생 본인이 학생 회장으로서 교장 선생님에게 조언을 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학생은 교장 선생님에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옳다고 조언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3, 과거에 좀 언급된 적이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갈등이 심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기 힘든 구석이 많이 존재한 뜻이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뭐 사회적 신호로 봐서 옳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자살률이 급격히 치솟는 데는 자살 사이트도 어떤 원인이 된다. 그래서 자살 사이트를 강제 폐쇄해버리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논제는 이렇게 만든 거죠. 이 세 사례에서 이쪽과 저쪽 두 찬성 반대 이렇게 다른 선택에 대해서 서로 지지를 합니다. 다른 견해를 가지죠.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이제 한번 설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세 사례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에 국한해서 논의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전체 5, 600자 분량 정도 되면 첫 번째 요구사항을 한 250자에서 300자 정도로 하고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택일해서 250자에서 300자 정도 논의해주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개요를 짜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제 요 사례 중에서 본인이 논의할 것을 하나 정해놓고 가는 게 좋겠죠. 오늘은 이제 요 부분을 생략을 하고요. 요 앞에 이 공통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한 거와 관련해서 공통점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완결된 600자를 쓰고 났을 때 점수 차이가 확연하게 날 수 있는
방향이 이미 정해지는 거다. 그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제 시험이 이 문제를 구성할 때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논술을 출제하는 교수님은 자기 혼자 채점을 다 할 수는 없죠. 수험생들이 다 논술 시험을 치르고 나서 채점에 들어갈 때 채점에 임하는 교수님들한테 채점 기준표를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낸 출제 의도는 이렇고 가능한 답변들은 이게 나올 것이고 혹 뭐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허용될 수 있는 것과 허용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외에 다른 게 나왔을 때는 뭐 회의를 통해서 정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정해집니다. 근데 뭐 회의를 통해서 할 만큼 뭐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냈을 때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낸다는 거죠. 자, 셈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험생이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파악을 할 것이다. 지금 이 경우에 사람들의 입장이 갈리는 것은,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이 입장이 갈리는 것은 여기 이제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과 일부 소수 장애인들이 그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시위 자체가 벌어지게 된 것이 정부, 즉 공해 유발 시설, 뭐 예를 들면 뭐 그게 그 핵폐기물 처리장이 됐든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시설들이요. 근데 그 시설들을 왜 하필 우리 동네에 입지를 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익 보는 그 어떤 시설을, 시설의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법이 옳은 의사표현 방법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이 자살률이 증가하면서 생명경시 풍조가 번지고 사회가 좀 삭막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어떤 자살률의 증가 문제를 막는데, 만약에 자살 사이트가 영향을 미친 요소라고 한다면 전체를 위해서 자살 사이트를 강제 폐쇄할 수도 있다는 문제하고,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자살 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이 삶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진지하게 해보는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왜 침해하느냐 하는 문제가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바람직한 선택을 할 때 다수 또는 어떤 전체 이익을 중시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비록 소수지만 여기 소수는 이제 각 개별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전체 학생 중에 뭐 일부 학생인 장애 우 학생들,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이 시설이 입지할 마을 사람들,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들의 어떤 그게 표현의 자유가 됐든 뭐가 됐든 소수의 어떤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 요 정도는 수험생들이 좀 고심을 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정리를 못 해내면 좋은 점수 받기는 좀 힘들겠죠. 여기까지는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한 학생들 중에서 또 점수 차이가 나야 됩니다. 원래 시험이란 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에 도달했다면 내가 정답을 찾았다 이런 것보다 실제 이런 이 각 사례가 어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토론 주제로 선정이 돼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쟁점 하나만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질까? 그건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지점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이게 두 선택지 중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할 때, 우리가 또 선택을 할 때 한 가지만 딱 가지고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진 않죠. 이런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저런 측면에서 봐도 이렇다는 그런 위한 정도는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볼 수 없을까라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주면 참 좋겠다.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좀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구체적인 세 상황을 모두 고려를 좀 더 해보신 분이라면 지금 여기 요거를 단일하게 지금 이 항목은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 고민하는 것은 바로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냐, 옳지 않은 선택이냐, 옳음의 문제를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어느 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되냐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또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나가고 우리가 내 삶을 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떳떳함을 가질 수 있다면 항상 옳은 명분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전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도 감내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을 것이고, 흔히 말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입니다. 또 그건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그 권리가, 개인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그거 민주주의 기본 이념인데, 사회적 어떤 그러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고도 뭔가 발전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 발전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본질적인 걸 훼손하고 난 다음에 얻은 이익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 문제에 봉착하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사람마다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요것을 정당성에 대한 고민,
정당성, 어떤 게 옳은 선택이냐와 관련된 기준이라 보고요. 두 번째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 사례 1의 경우 여러분이 학생회장이 되어서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설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옳습니다. 교장 선생님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옳을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실제적인 교육적 효과도 이 선택이 더 큽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의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이냐 관련해서도 이쪽이 옳은 선택이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효용성, 이것도 더 크다라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 만들기도 하지만 실효성, 모든 고민이 지금 어떤 게 더 나은 거냐, 그리고 이 경우에 모두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바 그것을 달성하는데 어떤 선택이 더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냐에 관해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 한 가지 내용을 공통점으로 잡아서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이것과 관련된 고민이다라고 적고, 요 중에 이 기준을 가지고 요 중에 택해서 이 정당성과 관련된 논의만 한 답안하고, 그 내용에 플러스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이롭다는 어떤 이런 논의까지 들어간 거하고, 채점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학생은 하나를 더 고민했구나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답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의학실 습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의학실 습실을 설치하자라고 그게 옳다라고 충고를 하실 양이면 일부 소수의 그 장애 학생들의 불편이 가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교장 선생님은 일부 장애 학생들의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이 전체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의학실 습실을 좋게 이렇게 개편을 했을 때 장애 학생들까지 그 시설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전체를 책임진 리더라면 그 선택이 전체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장애 학생들의 어떤 불편함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 장애 학생들의 불편함도 불편하지만 지금 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학생들이 앞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이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경쟁력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학실 습실에 대한 투자를 해서 A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정상 학생들은 물론이고 장애 학생들도 의학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A 고등학교 출신은 장애 학생들도 외국어 실력이 탁월하다, 그것 때문에 취직에 취업에 유리하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 장애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장애 학생들의 그 불편함은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학생들을 좀 더 앞으로보다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가슴 아프지만 전체의 어떤 그 큰 혜택을 염두에 두셔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재개화 시대의 교육의 어떤 효과를 생각해서도 이쪽이 낫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기준이 설정돼서 선택의 어떤 합리성 이런 게 논의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반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주장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반대로 되겠죠. 처음부터 장애 학생들을 우리는 장애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학교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냥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한에서는 비록 소수지만 그들의 권리,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러다가 실제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국어 경쟁력이라든지 경쟁력의 제고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배려, 관심, 그리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와 관심, 이런 정신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바람직하고 선진적인 사회로 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경쟁력이 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수준 높은 의식의 문제 아니겠느냐. 지금 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교장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 소수자를 먼저 배려하는 이런 모범을 보여주신다면 얼마 안 있으면 사회의 의젓한 구성원이 될 학생들이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사회의 여러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든지 이런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라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 선진적인 사회로 가는 하나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택이 옳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효과도 훨씬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례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 논리를 펼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딱 그 세 사례를 분석을 할 때 이미 실제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제 이것이 토론이 벌어져서 두 쪽이 만나서 팽팽한 토론을 벌인다고 했을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이 쟁점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고 기준이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짧은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게 지금 현재 논술 시험의 상황이긴 하지만, 평소 연습을 통해서 개요를 짜실 때 그냥 이게 그림이 된다라고 그냥 집필을 하지 마시고
이것도 그림이 되지만 좀 더 나은 그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고민해보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 그게 생각해서 말이 되는, 논리에 맞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 방향을 선택해서 가시는 것이, 그렇게 고민해서 쓴 생산된 답안은 채점관이 보면은 그냥